과거 대한민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20명을 연쇄살인 유영철, 호감형 외모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호순,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 과연 이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유영철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으며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아요. 하지만 세모녀를 살인 김태현, 반사회성은 있으나 22점으로 기준인 25점을 넘지 않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경찰은 발표합니다. 다 용서받아서 안 될 살인마지만 누구는 사이코패스고 누구는 소시오패스인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사이코패스는 심리학 용어로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사이코패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시오패스는 사회를 의미하는 소시오와 격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의 합성어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나요. 먼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거나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은 특정 현상을 봤을 때 따라오는 감흥이 없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감정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소시오패스는 7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두 번째, 계산적인 면이 강하고 자신을 잘 위장하여 감정 조절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자신이 이용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인 가스라이팅과 같은 맥락이에요. 김딱딱씨. 네 번째, 외형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며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어린 시절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며 재미를 느낍니다. 여섯 번째, 자극 욕구가 강해 새롭고 위험한 일에 흥미를 느끼며, 일곱 번째,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케빈에 대하여 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케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착하고 순한 아이지만 엄마 앞에서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동생의 눈을 다치게 하는 행동들을 하며 충동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의 학교 친구들과 가족까지 무차별적으로 살립니다. 이처럼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클 톰킨스 박사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양심의 존재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아예 없다면 소시오패스는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가진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범죄가 조금 더 충동적이고 범죄가 발각됐을 경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연쇄살인 후 체포가 되고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라는 말을 남긴 유영철이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진짜 그럼 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사이코패스는 선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그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어린 시절 극단적인 형태의 양육이나 이기적인 혹은 방임하는 부모를 만나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기질도 보이지만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더 크다고 알려진 정남규는 체포가 된 뒤 누구라도 자기처럼 인생을 살았다면 자신같이 포악하고 악랄한 살인마가 됐을 것이다 라며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자신을 살인마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그 수가 많은데요. 어떤 연구에선 전 인구의 약 4% 정도가 소시오패스다 라는 결과가 있어요. 내 주변의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그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혹은 나쁜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자신의 책 정신협회 소시오패스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25년 동안 소시오패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케어하며 얻게 된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시오패스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 25명 중 1명은 소시오패스니까요. 두 번째, 그들은 동정이나 연민을 자주 이용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동정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아첨으로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며 가까워진 이후 당신을 조종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건네는 칭찬이 진심인지 혹은 아첨인지에 대해 항상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말고 무표정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처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즐거움보다 괴로움이나 스스로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과감하게 쳐내고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역시도 건강한 나 자신이 있어야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